이 81, 섹션 81에서는 관계 대수, 관계 해석.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간혹 그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정규화를 이제 이해를 해야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이 그 물리적 그 모델링 전 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거여서 정규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요 정규화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이 관계 대수하고 관계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학자들이 만든 거여서 이런 이제 그 시그마, 파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카티전 프로덕트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쓰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러한 릴레이션에서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 뭐 영어 성적이 뭐 70점 미만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 평균이 만약에 90점 이상인 사람을 요 투플, 요 행을 뽑는 거죠. 행. 그러니까 행과 열을 뽑는 게 달라요. 행은 실렉트. 그래서 이제 그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고 열을 빼는 걸 우리가 프로젝션, 파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평균 90점 이상인 학생의 뭐 국어, 영어, 수학 전체 점수 평균을 이제 뽑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써요. 이걸 나중에 이제 SQL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이 괄호 안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이 안에 조건. 에버리지가 90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이 사람, 요거 2명, 3명. 그래서 이렇게 고해식, 그 다음에 김준용, 윤정희,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조회, 그 결과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관계 릴레이션 엘지브라, 릴레이션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그 다음에 집합,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 카티전 프로덕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학의 집합 배울 때 아마 이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조건, 여러 개 테이블 중에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곱집합을 이제 출력하는 거. 표의 형태로. 요거는 조회, 행조회, 열조회, 합쳐조회, 나눠조회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수평적으로 뽑는다 그래서 수평연산. 요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뽑는 걸 나중에 이제 그 프로젝션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파이. 성적 테이블에서 이름과 에버리지를 꺼내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것만. 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열을 뺏는 거. 수직. 요 약속이에요. 약속. 파이,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닫고 테이블 이름, 요 안에다가 열의 속성, 꺼낼 열의 속성. 그 다음에 조인은 이제 요 두 가지 테이블을 합치는 걸 조인이라 그래요. 그 조인이라는 개념이 합치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합치느냐? 넘버를 똑같은 놈을 합쳐라 이런 얘기. 성적에 뭐 학번 이름 뭐 이렇게 있고 학적부에 뭐 요게 뭐죠? 주소네요. 주소. 그쵸? 요 학번이 뭐 거주지 주소. 그래서 9801 고해식 쭉 적고 얘를 적는 거예요. 연달아서. 이걸 조인한다 그래. 얘를 요런 그 넥타이 표시.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왼쪽에 테이블 이름, 오른쪽에 테이블 이름, 그 사이에 넥타이, 그 다음에 조건. 넘버가 똑같은 놈끼리 넣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조인. 합치다. 두 가지 테이블을 합쳐라. 뭐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비전인데요. 이건 나누기인데 나누기 테이블 나누기 한다는 얘기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빼라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입자 테이블과 생산품 원에 구입품 코드를 생산품 코드로 나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테이블에서 요 생산품 코드를 빼고 얘와 얘를 표현하는데 A, B 놈만 뽑아라 이런 얘기예요. A 고해식, 그 다음에 B는 뭐죠? 서로 다른 거, 김준영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입자의 그
아와 어떤 생산품 코드 요 이죠. 이거는 생산품 두 개. 김준용과 AB에 해당되는 번호를 뽑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2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전 프로덕트. 이 테이블 가지고 한번 볼게요. 합집합은 여러분들 유니언 이렇게 하죠. 교집합은 인터섹션, 차집합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이블 가지고 합집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다 넣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 중에 합집합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하는 거죠. 이름. 그렇죠? 중복되는 거 빼고 고해식 김준용을 한 번만 나오게 합집합. 교집합은 공통된 거 김준용.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는 거 김준용만 빼면 고해식. 그렇죠? 요거가 순서가 바뀌면 김준용만 빼니까 윤정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A 여기서 요거를 빼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사원에서 요 직원에 해당되는 이름열에서 똑같은 거 빼고, 그렇죠? 한 번만. 우리가 집합의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코드라는 사람이 만든 거를 어떤 설명적 해석, 프리딕티브 캐큘러스를 가지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SQL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가 마지막 수업이어서 SQL은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공부를 하시고 SQL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출력해라 이런 식의 말을 가지고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얘를 SQL로 표시하는 방법을 이제 수로 해석적 방법 얘기합니다. 자, 우리 수평적인 거를 우리가 실렉트라고 그랬죠? 실렉트. 수직적인 건 우리가 프로젝션. 이게 아마 여기 수평적인 거 프로젝션. 그렇죠? 이거는 실렉트.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이제 파트라는 명령 연산자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정규화인데요. 우리가 일단 정규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게 normalization. 이제 이거를 왜 하는지 봐봐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학교, 교수, 학생, 지도교수, 그 다음에 학생의 수강 신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와라. 기존에 거 만들어진 거 복사하지 말고 카피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ER 다이그램 그리고 이제 개념적 모델 그다음에 논리적 모델 하고 하는데 그다음 표로 만들고 그럼 학생들마다 만든 표가 다 다르겠어요? 아니면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만든 거와 B라는 학생이 만들어 똑같은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전자계산기 총론 평균 90점 이상 중간고사 90점 이상 사람 출력해라라고 했을 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결과값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달라지면 이제 뭔가 둘 중에 한 학생이 좀 잘못된 거죠. 하지만 두 학생이 만든 테이블은 달라요. 결론적으로 물리적 설계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학생이 좋은 거냐? 정규화가 잘 된 거. 그러니까 정규화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따가 보면 그것만 좀 외워서 시험에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근데 외우는 거 전에 정규화가 왜 필요하냐? 이게 이러한 이상적 데이터의 이상적 현상 어노말리라 그러는데 요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어노말리. 그 다음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요.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어떤 학생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 이상한 값이 넣어지는 경우 또는 삭제를 했는데 다른 것까지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또는 갱신했는데 제대로 갱신이 안 되거나 정규화가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화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중복성을 감소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 돼 있는 이쪽 테이블에 저쪽 테이블에 또 갖다 놓고 또 저장하고 똑같은 거 저장하고 막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표를 가지고 어떤 함수적 종속 관계
이행적 종속관계, 다치 종속관계, 뭐 이런 다양한 수학적 기법들을 써가지고 테이블을 분리 또는 통합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규화의 목적은 여기 많이 나와 있죠. 핵심적인 목적은 어노말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하는 거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정규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만 외우면 돼요. 그죠? 앞에 거 이제 다 생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함수적 종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수강이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학번, 과목명, 성적, 학년. 요들 사이에 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가 얘와 얘, 얘와 얘. 그 다음에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이런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릴레이션 가지고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를 찾아내는 거냐 하면, 자, 우리 학번이 결정되면 얘가 결정돼요? 아니죠. 학번이 결정되면 얘가 결정돼요? 아니죠. 자, 학번이 결정되면 학년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휴학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거는 또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2020 학번은 1학년이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학년은 학번의 함수적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기본키를 학번하고 과목명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학번과 과목명이 정해지게 되면 성적이 자동으로 정의돼요. 이런 걸 우리가 완전 함수 종속.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 종속인데 그 중에서 완전하게 결정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학년도 이제 학번의 완전 함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학번이 결정되면 학년, 이거는 부분 함수 종속.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키가 아닌 놈들. 기본키에 해당되는 거는 완전 함수 종속. 기본키가 아닌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 함수 종속은 A면 B면 이제 속성끼리, B면 C면 그럼 당연히 A면 C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행 함수 종속. 연달아서 이행적으로 이제 종속 관계에 있는 거. 그래서 표들을 이런 함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걸 없애 나가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물론 이제 통합할 때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 정규화 과정은 총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일단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초기의 릴레이션 있죠? 정규화가 안 된 거. 도메인 원자값이 있는 걸 확인하면 일정규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노멀 폼이라 NF. 원자값으로 다 저장이 됐냐, 속성들이. 원자값이라고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어타믹 밸류라고 얘기를 했죠? 어타믹 밸류로 돼 있냐. 그렇게만 되면 일정규화는 완성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적 함수를 제거를 해요. 각각의 표에 대해서. 그래서 부분적 함수 종속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분리하는 거예요. 학번과 학년을 떼내고, 뭐 얘와 얘 따져서 부분적 함수 종속이면 떼내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이정규화가 완성이 됐고, 요거 된 거 가지고 요거는 이런 관계가 있느냐 또 제거하고, 그러면 3정규화가 완성이 된 거고, 그다음 결정자라고 하는 게 기본키예요. 기본키. 그다음 후보키는 이제 기본키가 되는 놈들 후보키.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거를 또 표에서 빼내요. 그래서 이게 BCNF. 그죠? 이게 보이코드 카드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그다음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다치종속이라고 하는 건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43페이지에 보면 A, BC의 속성이 있을 때 AC 속성이 B에 대응하는 값이 있으면 A에만 관련이 되어 있다. C와는 무관해. 그런 경우 B는 A의 다치종속이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이. 다치종속인 걸 또 분리하면 4정규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인 종속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만든 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션 한 값이 원래에 있는 표하고 결과값이 똑같냐를 확인하는 거. 5정규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제 요 3정규화까지만 하기도 하고, 보통 요 BCNF까지만 하고, 뭐 5정규화까지는 확인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완전한 정규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요걸로 외우면 돼요.
두부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정규화가 두부 가게에 가가지고 두부를 다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랬냐? 두부 이걸 다 줘? 두부 이걸 다 줘? 이거를 이제 도부 이걸 다 줘라고 좀 외우면 처음에 도메인, 그 다음에 부분적, 그 다음에 이행적, 그 다음에 결정자, 다지종속, 조인종속. 그래서 요거 되면 1정규화, 2정규, 3 BCNF, 4정규화, 5정규화. 이런 식으로 외우라 이런 얘기다. 두부 이걸 다 줘? 그리고 꼭 외우세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두부 이걸 다 줘? 그러면 도부 이걸 다 줘로. 두만 좀 보로 이제 바꿔서 외우면 되겠죠? 이걸 다 줘. 저도 이제 조인종속으로 알고. 두부 이걸 다 줘? 도부 이걸 다 줘?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요 종속적 관계 요걸 반드시 좀 그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 어렵더라도 두부 이걸 다 줘만 좀 알아서 두부 이걸 다 줘?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정규화의 목적으로 이제 틀린 것은 중복을 배제하여 발생을 도모하는 게 아니죠. 이거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고. 이번에 보면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두 개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원칙적인 건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3번은 이상현상, 이상의 어노말리.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종속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결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리입니다. 분리. 이렇게 정규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간혹 이제 요 두부 이걸 다 줘?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고요.